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강의, 먼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얼 통신과 유아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의 역사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얼 통신의 역사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커런트 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선을 따라서 전류를 흘렸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1과 0을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선 끝에 여기 램프를 하나 달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류를 흘리면 램프에 불이 뿅 들어오죠. 전류를 안 흘리면 램프의 불이 꺼지죠. 이런 식으로 1과 0을 전송하는 방식을 이제 커런트 루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초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 아스키 코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드들을 이제 전송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은 비동기 시리얼 통신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S232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가 최초 소개예요. 그리고 스펙이 이제 우리가 거의 완성 스펙이라고 보는 그 RS232C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1969년에 나왔죠. 굉장히 오래됐죠. 아마 굉장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돼서 아마 거의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태어나기 전에 생겼던 그런 통신 방식입니다. 엄청 옛날 방식이죠. 그리고 RS422 같은 경우에는 75년도에 소개되고 1994년에 최종 스펙인 그 RS422B 이렇게 스펙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RS485 같은 경우에는 83년에 소개가 됐고 1998년에 최종 스펙이 픽스가 됐죠. 그래도 여기 보시면 232는 97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F 시리즈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1960년대에 소개되었다가 1990년대 말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지금 2000년대가 넘었죠. 그쵸? 아직까지도 이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시리얼 통신의 그 생명력은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현대 시리얼 통신을 한번 또 잠깐 살펴볼까요? 이것도 조금 옛날 얘기긴 한데 IEEE 1394 IEEE1394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파이어와이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통신 규격인데요. 얘는 우리 옛날에 디지털 캠코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캠코더가 영상을 찍으면 이 안에 엄청 대용량의 그 영상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PC로 옮기려고 할 때 어떤 규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파이어와이어라고 하는 IEEE 1394 방식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에 들어서는 모두 다 USB로 바뀌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컴퓨터 외부 장치는 오로지 USB가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최고의 통신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USB도 근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1994년도에 처음 소개가 돼서 스펙이 나오게 됐고요. 지금까지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USB 1.0, 2.0, 3.0 해가지고 지금 뭐 3.2 막 해서 점점 시대에 맞게 속도를 올려가면서 어떤 사용이 편리하게 또 불편한 사항들, 뭐 나쁜 점들을 보완해가면서 계속 발전해왔죠.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채택되는 방식은 죽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요즘 SATA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리얼 ATA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SATA 그런 것들 연결하는 방식도 시리얼 통신이고요. PCI 익스프레스, 그래서 원래 PCI 방식을 업그레이드한 PCI 익스프레스도 시리얼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채널을 여러 개 둬서 속도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리얼 고속 채널을 여러 개 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PCI 익스프레스 보면은 곱하기 16 뭐 이런 비디오 카드 꼽는 곳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6개의 시리얼 통신 채널이 그 PCI 익스프레스 채널이 쫙 있는 거를 이제 PCI 익스프레스 뭐 by 뭐 16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되게 옛날 그림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PC 통신, 뭐 전화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했었어요. 그래서 간략한 문자 메시지를 이제 텔렉스라고 하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를 전화망을 통해서 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보 치듯이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옛날에 이제 기업들 간에서는 빠른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화 교환원이라든가 뭐 이 텔렉스 치는 그런 직원들을 굉장히 조금 인텔리 여성 뭐 이런 취급 정도로 했었던 굉장히 옛날 시대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냥 한번 옛날 시대를 한번 감상해 보고자 이런 그림을 좀 넣어봤고요. 시리얼 통신은 어디에서 쓰일까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이 그림은 우리 대형 매장,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대형 매장의 포스 시스템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쪽 그림, 요거는 은행에서 이제 돈 뽑는 ATM 기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하철 게이트 이쪽에도 이제 시리얼 통신이 연결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콘솔 포트 아니면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콘솔 포트 이런 것들에게 시리얼 포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포스 시스템을 보시면 포스 시스템 이제 우리 마트 가면 물건 이만큼 밀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바코드 리더에 삑삑삑삑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코드 리더기도 시리얼로 연결이 돼 있어요. PC 본체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떨까요? 삑삑 찍을 때마다 판넬에 가격 판넬에 가격이 합산돼서 출력이 되죠. 그런 것들도 다 시리얼로 인터페이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카드를 받죠. 그럼 카드를 긁게 되면 카드 리더기도 시리얼로 돼 있고, 우리 요즘에 지문 인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NFC 태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주변 기기들이 다 시리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격 다 정산되면 영수증 뽑아주죠. 영수증 프린터기도 시리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다시피 포스 시스템의 그 PC 주변 기기들은 거의 다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TM 기기도 마찬가지. 요즘 ATM 기기가 굉장히 발전해서 뭔가 뭐 NFC 태그도 되고 지문도 되고 뭐 별게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돈을 세는 개수기, 그쵸? 입금할 때 개수기, 뭐 출금할 때도 개수기,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통장을 넣으면 통장 프린터기,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뽑고 나면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걸 또 뽑아주잖아요. 그런 프린터기, 이런 것들에 각각의 모든 장치들, 그 다음에 여기 뭐 비밀번호를 넣을 때 키패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시리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ATM 기기도 시리얼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지하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도 요 한 칸 칸마다 우리가 카드를 띡띡 찍을 때 그 정보들이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돼서 지하철 내부에 있는 서버실에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요것도 다 시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전산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렉에다가 장비들을 쫙 넣어놓죠. 근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장비에 콘솔 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시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비가 문제 있을 때 노트북을 들고 가서 이제 콘솔에다가 딱 연결하면 뭔가 이렇게 착착착 치면 이제 바로 장비로 들어가서 설정을 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장비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그것도 콘솔 포트죠. 그래서 뭐 지그 포트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시리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장비 이제 뭐 프로그래밍도 하고 뭐 디버깅도 하고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죠. 뭐 이 외에도 공장에 도는 뭐 어떤 장치들이 거의 시리얼로 많이 연결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시리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산업 전반을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트 역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트는 최초의 유아트는 8250이라고 하는 유아트예요. 그래서 뭐 스크래치 레지스터라는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없는데 하여튼 최초의 유아트는 8250이었어요. 근데 이 8250을 뭔가 속도 같은 거를 좀 개선해서 여기 리비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A라는 걸 붙였죠. 여기 보면 A. 그래서 이제 이 8250, 8250A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8250B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그렇죠? 8250B. 그 다음에 다음 시리즈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 16450이라고 하는 유아트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셔널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죠. 일본 회사에서 이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때 IBM PC-AT 시리즈에 요 컴포트를 만들 때 요 반도체가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대박이 터졌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내셔널은 요거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다음 버전. 여기서부터 이제 요 버전으로 올라가는데 자, 뭐가 바뀌었죠? 요 자릿수가 바뀌었죠? 요 자릿수. 여기는 4. 여기는 5.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뭔가 요때부터는 164-550 때부터는 안에 버퍼를 넣어가지고 뭔가 좀 더 동작을 잘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또 약간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리비전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포스트픽스로 A를 붙여서 리비전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164-550A 이런 형태로 이제 제품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유아트는 다 지금 뭐라고 데이터 시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compatible with 164-550A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164-550A가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지스터 셋을 동일하게 다들 호환하는 그런 유아트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최근에 이제 유아트 하면 스탠다드가 뭐냐? 그러면 164-550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후로 이제 내셔널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야, 나도 저거 만들 수 있는데 나도 만들어야지. 근데 어떻겠어요? 지금 후발주자가 그 시장을 뛰어들 때는 뭔가 좀 더 좋게 만들겠죠. 그쵸? 그런데 내게 쟤네 회사 거보다 더 좋은데 이름을 똑같이 할 수 없지. 근데 전례를 봤어요. 자, 여기 보면 어디 자릿수가 올라갔죠? 지금 여기 보면 4가 5로 바뀌었죠. 5로. 그쵸? 그래서 이 자릿수를 우리 건 내셔널 거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아이고 6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164-650 이렇게 이름이 올라간 거죠. 그럼 또 좋은 걸 더 만들면 164-750, 164-850, 164-950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 앞자리 숫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자리 숫자를 계속 올려가면서 뭔가 우리가 더 좋은 기능, 더 빠른 속도의 유아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 공표하면서 파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유아트는 이렇게 발전됐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그 유아트 파트명을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아트 이름 규칙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4-550 이게 표준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164-50 이렇게 땡50 이런 형태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유아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명은 164-550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요 164 땡땡땡의 앞에다가는 이제 프리픽스라고 해서 보통 제조사명이나 아니면 이제 엄청 TI 같은 엄청 거대 반도체 회사들은 라인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품 앞에다가 TI라고 붙이면 뒤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앞에를 아예 제품 분류 코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품별로 이렇게 쭉 넣은 곳이 있어요. 아니면 좀 작은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엔 회사의 그 이니셜을 따서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 앞자리를 이제 보통 회사 어떤 파트명,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64는 이제 변함이 없고 요 첫 자리는 아까 우리가 배웠죠? 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게 자릿수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리를 5에서부터 쭉 해서 뭐 쭉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죠. 5, 6, 7, 8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이제 마지막 설명드려야 될 것은 요 마지막 자릿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0이라고 하는 요 마지막 자릿수. 자, 우리가 유아트는 채널이 하나일 때는 그냥 0이라고 붙였어요. 1이라고 안 붙이고. 어쩌다 보니. 근데 어떤 요즘 반도체 칩은 반도체 하나에 통신 채널을 2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채널이 2개 들어있음을 표시해야 될 때 여기에 2라고 쓰는 거죠. 2.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자, 164 55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반도체 안에 채널이 4개가 들어있으면 164 554 그래서 164 554 164 55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뒷자리를 보고 여기 0이면 이제 하나고 그래서 통신 채널이 몇 개인지 시리얼 통신 채널이 몇 개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파트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트의 이름을 보고 이 유아트는 성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 유아트는 통신 채널을 몇 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리얼 통신 역사와 유아트 역사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